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오늘은 제가 말을 너무 요즘 말로 전다? 뭐 그렇게 말하죠. 절기도 하고 자막 넣는 게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본을 썼습니다. 자막 겸으로 한번 보시라고. 일단 인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조성자와 공매도 금지, 그리고 지수의 V자 상승에 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지수가 엄청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현재 코로나 이전 시점보다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마 이 정도쯤부터 계속, 아닌가? 요 정도쯤인가? 사람들이 뭐 절대 V자 상승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계속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이따 어쨌든 대본에 보면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매도를 못하니까 계속 상승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조금 대본 어디 갔어? 흔히도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공매도 폐지 청원 같은 거 올라왔을 때 또 특히 그랬고, 뭐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저도 보거든요. 유튜브를 보는데 공개된 유튜브니까 제가 그냥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론을 하면은, 뭐 어차피 저같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해봤자 뭐 이슈도 안 되겠지만, 요즘 좀 핫하신 분, 대박난 박약사라는 유튜버께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생각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그분 영상을 다 제대로 본 게 아니어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지수의 반등 중 큰 요소는 바로 공매도 금지니까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거냐고,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근데 저는 공매도 폐지 청원을 독려하실 때, 주변 분들이 독려하실 때 당시에 공매도는 폐지되면 안 된다고 말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뭐 쉽게 얘기해서 단타를 금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가 아니고 뭔가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단타가 계속 발생을 해서 거래량이 생기고, 그 거래량이 생기면서 매물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도 이따 설명할 거지만 뭐 비슷한 예인데, 매물대가 생기면은 층층이 쌓여요. 그 계단이 층층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단타라는 게 단타 물량이 들어오면 또 물량을 정리해야 되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이 층층이 쌓이는 효과가 있어요. 단타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도 뭐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뒤쪽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뭐 말하면 길게 늘어지니까 일단 대본 위주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무한한 상승. 흔히 간단한 예로 지구 인구가 60억이라고 할 때 인구가 더 늘어나면 지구 자원과 더불어 환경 파괴로 지구의 수명이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의 자원은 이렇게 한정적인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은 지구가 아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연합국, 예를 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들, 유엔이나 EU 등에 소속된 국가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로 파리 기후서약이라고 있어요. 기후서약인가? 뭐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걸 파기를 한다고 뭐 하면서 지금 이게 깨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연합국들은 이런 단체 행동을 해요. 또 다자니아 정책에서 한 가구 정책 등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중국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중국도 얘네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여서 막 다 같이 하니까 인구빨로 뭐 지금 엄청난 제조업 국가로 기반을 다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한 자녀 정책으로 바꿨죠. 이것을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든 게 좀 더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할 것 같아서 공매도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은 뭐 조정 없이 그냥 쭉 상승을 하면은 무한히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그냥 읽을게요. 뒤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만약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면 인구수는 증폭할 것이고 환경은 파괴되겠죠. 그러면 결국의 해결책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가 아니라면 전쟁, 파멸,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무한히 상승을 한다면 무한히 그냥 평생 상승을 할 것 같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거잖아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한히 상승을 하면은 끝에 하락은 파멸이 된다는 거죠. 주식으로 치자면 이 얘기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이라는 것은 개별 회사채입니다. 특정 회사의 가치를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공매도가 사실상 폐지가 된다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무조건 오르면 당장해야 좋겠죠. 근데 적정 주가 혹은 그 회사의 가치보다 높게 측정된 주가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버블이라고 하죠. 국가 단위로도 버블로 무너진 국가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뭐 이건 지난 영상들에 보시면 나오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플라자 합의의 역할도 크죠. 물론 당시에 일본은 제조업 기반으로 튼실했었고 제조업 기반으로 튼실했었으나 그 튼실한 걸 기반으로 과도한 빚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린 제조업 기반이 튼실하니까 담보 뭐 이런 걸 많이 잡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IMF와 같이. 지금도 있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제가 어릴 때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결국에 다 빚이에요, 빚. 그런 빚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된 건데, 파산이 아니라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을 뻔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플라자 합의로 미국이 어쭈 얘네 봐 올라오네 이래서 누른 경향도 있지만 그 누를 수 있었던 빈틈을 보였던 게 바로 그런 점이라는 거죠. 이런 점이라는 거죠.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설명할 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 조작해서 신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뭐 물론 사실적인 요소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의 경제 신용도를 낮게 측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오히려 내실이 갖추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내실은 갖추어져 있죠. 문제는 이제 조작을 한다는 거지. 물론 국가 주도로 어느 정도로 버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실이니까. 그러나 버블로 따지고 보면 미국을 넘어설 수는 없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그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미국은 버블 덩어리예요. 기축통화를 지키지 못하면 미국은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미국의 지수는 천정부지로 상승을 하죠. 모든 것은 일종의 파동을 거칩니다. 무한한 상승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상승과 하락의 반복으로 잘 다져져서 상승을 할 때 안전하고 내실이 갖추어진 진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타도 이렇게 누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럼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단타가 들어오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뭔가 있다 해갖고 이게 매물대가 층층이 쌓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더 내실이 갖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공매도의 역할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죠.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잘 다져져 상승을 할 때 안전하고 내실이 갖춰진 진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상승과 가짜 상승. 방금 말씀드린 내실을 갖춰서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여 동반한 상승. 이게 진짜 상승이죠. 아마 삼성전자도 초기에는 주가가 어느 수준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삼성전자 초창기 시절에 살아는 있었나? 주식을 했던 게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삼성전자가 몇천 원이나 몇만 원 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 뭐 얼마 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제 공매도로 압박을 받아왔지만 결국에 삼성전자도 이거 지금은 차트를 켰으니까 보면 되는구나. 삼성전자 초창기 차트까지 다 나올라나?
이게 액면 분할 해갖고 지금 가격이 달라졌는데 최저가가 147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엄청난 기간 동안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데도 압력을 받았다가 공매도의 압력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있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115원이었던 게 62,800원. 몇 배야? 엄청난 상승을 이뤘는데 1975년. 제가 살아있지 않을 때가 맞네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마 삼성전자도 초기에는 주가가 갇혀 있었을 거예요. 공매도로 인해서. 근데 분할 전이 250만원까지도 올랐었죠. 결국 공매도가 있어도 기업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상승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게 충분히 갈 건데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있어도 결국에 가치가 충분하다면 갈 종목은 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매도가 사라지면은 이런 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가지 않아야 될 종목도 막 가고 갈 종목도 가고 오히려 갈 종목이 더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가짜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짜 상승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른바 세력들의 작업이죠.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적이 형편없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유통물량, 주식수도 적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이런 종목에 어떠한 호재를 가져다 붙여서 상승을 시킵니다. 바로 루보 사태가 실질적 예입니다. 자, 루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썬코어인가? 결국 상폐됐나? 어쨌든 이게 루보 차트인데 1000원대였던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하고 작전 세력은 만원대부터 팔기 시작했고 개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덕분에 5만원까지 올라갔던 루보. 근데 루보의 실질적인 회사는 요렇죠. 이런 건물의 기업을 시가총액 5,200원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게 최악의 작전 사건. 썬코 때는 제가 알아요. 썬코 때는 봤었고 매매도 해봤었어요. 어쨌든 이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없는 회사가 저렇게 상승을 시키면은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처럼 기업의 가치가 충분한 회사는 만약에 이렇게 올랐었다가 물려 있어도 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상승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는 상폐가 된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기업의 실질적 가치보다 이슈와 주가 조작을 상승시키고 부실한 기업의 그럴듯한 이슈로 주가를 급등시키고 털어먹는 거죠. 세력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는 그 최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나만 아니면 돼. 뭐 남이야 어떻고 돈만 따면 그만이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욕심 안 부리고 상폐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뒤에 설명 나올 건데 국가가 허락한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대신 투자라는 말은 거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2017년도 중반쯤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 영상들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도 많고 한데 제가 막 따로 이렇게 컨텐츠로 따로 짜서 놓질 않아서 그렇지 보시면 막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마다 지겹게 했던 얘기가 전재산을 최초로 넣었던 키스톤 글로벌. 정말 지겹게 말했는데 200~300원대의 종목이 2,000원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것도 찾아보면 나오지. 키위 미디어 그룹.
2017년 응? 아, 네, 2014년도에 주식했나? 아, 2017년이 아니구나. 2017년이면 몇 년 안 됐네. 2014년도구나. 2014년도. 그렇지. 400원대였네. 400원대였던 게 제가 700원에 들어가서 2100원에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갖고 있던 돈 몰빵했었던 거. 400원대부터 계속 지켜보다가 무슨 찌라시, 그러니까 당시에 이슈를 들었어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 짱라이브라고 예전에 뭐 나우누리, 누리텔, 뭐 하리텔,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에 전재환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짱라이브 뭐 그런 거 만들었었던 하두리 뭐 이런 거 만들었었던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뭐 에어라이브라고 전 세계 최초 다자간 화상 통화를 개발했대요. 근데 얘네가 그때 당시 이름이 키스톤 글로벌인데 석탄 회사였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인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이 400원대 요때부터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700원대에 돼서 이건 진짠가 보다 했고 사갖고 2100원에 3배 먹고 다 팔았는데 뭐 다시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간 건 몰랐네. 어쨌든 뭐 현재는 김영석이라는 작곡가가 인수한 회사 키위미디어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이효리의 현 소속사인지 전 소속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고 거래 정지 상태죠. 지금 거래 정지. 점심 먹고 안 먹었더니 배고프다. 근데 지금 아마 다 없어져서 안 나올 텐데 제가 이때 이 시기에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되게 급등을 많이 하고 뭐 물반 고기반으로 막 몇 배씩 가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도 거의 한 5배인가 먹었고 KLT도 20배 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배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20배 정도 먹었었고 6개월도 채 안 돼서. 그리고 이건 아마 있을 건데 룽투코리아 이게 또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때인가? 맞네. 2014년도 제가 키스톤 글로벌 다 팔고 나서 2014년도 여기가 아닌데 이게 일봉이 맞나? 점상이 갔었는데 이렇게 점상 간 게 왜 안 보이지? 점상가가 왜 없지? 표시가 안 되나 이건? 이건 표시가 된다. 여기 있다. 점상 간 거. 키스톤 글로벌을 다 팔고 뭐 중국 원양자원 KLT 이 기간에 계속 매매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뭐야 왜 이렇게 표시가 돼? 상하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온다. 세 번째 상한가에 제가 몰빵을 했거든요. 또 전액을 세 번째 상한가에 몰빵을 했는데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이게 얼마나 갔는지 먼저 보여드려야지. 경악을 금치를 못하지. 7배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세 번째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배 안돼. 6배 되겠다. 왜냐면 세 번째 상한가에 물량이 다 안 나와서 다 못 샀어요. 이렇게 나눠서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상한가에
나눠서 들어갔고 한 5,000원 안 됐는데 어쨌든 5배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4,000 얼마였는데 이게 아이네스쿨이라는 회사였어요. 원래 아이네스쿨이라는 회사였고 온라인 교육주였는데 그 중국에 지금 유명한 그 회사 이름이 뭐야? 텐센트. 지금 텐센트가 중국 뭐 게임 회사 1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룽투 게임즈라는 중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2위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아이네스쿨의 우회 상장해서 들어온다. 이런 찌라시가 있었어요. 제가 도탑장기라는 게임에 폰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그 관련주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상급등을 하길래 네이버 페이지 막 찾아보다가 20페이지에 이날인가? 이날이 들어갔나 보다. 이때 20페이지를 딱 보니까 무슨 별일이 있겠어요. 너 부른 거 아니야? 20페이지를 딱 보니까 제목이 도탑전기예요. 와, 그래서 소름이 돋아갖고 딱 클릭해서 보니까 뭐 중국의 룽투 텐센트, 아니 그땐 텐센트가 1등이 아니었나? 하여간 뭐 룽투 게임즈라는 중국 2위의 게임 회사가 있는데 아이네스쿨에 우회 상장해갖고 들어온다. 그런 뉴스를 누가 걷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다. 이 게임 내가 이 관련주 찾느라고 거의 며칠을 소비했는데 이거였네. 룽투 게임즈가 그 도탑전기라는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다 미쳤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나머지 돈으로 몰빵을 했는데 결국에 이게 엄청 상승을 했죠. 엄청 상승을 해서 이때 팔았던 것 같은데 이때 팔았나? 뭐 어쨌든 팔았던 것 같은데 물론 전량 매도는 아니고 좀 분할 매도는 했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미친듯이 상승하고 이런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있다. 요즘에 상승하고 있는 코데즈 컴바인. 요것도 제가 22,000원에 들어갔다가 3개월 버텨갖고 18만원인가? 19만원인가? 그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22,000 이때 22,000 얼마야? 22,000원대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요땐가? 아닌데 바로 상한가 안 갔었는데 뭐 요땐가 언젠가 22,000원대 들고 가서 이때 안 팔고 계속 버티다가 요때 좀 추매를 했었을 거예요. 추매를 좀 하고 막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하는데 아마 요때 제가 지금 그 있는 리딩방에 추천을 했었어요. 아마 요때 아니면 요때인데 추천을 하고 그 다음부터 또 한참 상승을 했죠. 제가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는데 물론 분할 매도로 이것도 꼭대기에서 팔았는데 이거는 언제야? 2016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까 보면 중국 원형자원도 없고 KLT도 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패나 아까 키위 미디어그룹, 키스톤 글로벌 거래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만큼 도박성이 짙고 그만큼 공매도가 없으면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더 작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갖다 이슈만 붙이면은 사람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막 그냥 괜찮다 이거다 해갖고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고점에서 그 물리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물론 뭐 내가 밑에서 사갖고 그 고점에서 털고 나온다 그러면 이득이면 괜찮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공매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못하냐? 왜냐면은 공매도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치는 건데, 근데 이게 가치보다 훨씬 높게 가는데 저기 진짜 저런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걔네는 조사해보고 이거 사기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하락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가짜 종목 상승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공매도가 강화된다면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니까.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외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설명 때 말씀드린 게 바로 외인이 지속적으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가 개인, 동학개미운동의 개인과 더불어 공매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매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공매도가 어쨌든 매도가 사라졌는데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게. 왜 공매도가 사라졌는데 외인들이 매도를 할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가짜 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걸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먼저 치고 고평가된 종목을 없는 수량을 매도를 치고 하락시 매수로 청산을 하는 것이죠. 선물 옵션 거래에서 풋과 같은 방식이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근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지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니 공매도를 칠 수가 없겠죠.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너네 누르는 거 안 돼. 그럼 이제 호재니까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호재이기도 하고 공매도를 못하니까 어쨌든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공매도에 그 메리트가 없으니까 공매도를 할 필요가 없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지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니 공매도를 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매수할 물량은 매수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정말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종목에 그만큼 매수를 하고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매수를 다 안 하고 매도를 하느냐? 이제 그게 바로 두 번째 설명 때문인데요. 바로 선물 때문입니다. 선물. 위에서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가짜 상승을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환매, 튼실한 상승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뭐든지 이제 파동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제대로 되고 튼실하게 되려면 층층이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갖춰져갖고 매물대 꽉꽉 채워줘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계단을 짓는데 여기 시멘트를 꽉꽉 채워줘야 튼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단 하나 있다가 다 띄워먹고 갑자기 이렇게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은 막 점프를 해야 돼. 너무 이렇게 부실하고 건물이 여기가 채워져 있지가 않으면은 무너지잖아요. 이걸 갭 구간을 설명을 드릴 때에도 비슷한 의미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매도는 그런 걸 하는 거죠. 만약에 갭이 띄어 있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맞추기 위해서 공매도든 뭐든 뭔가 악재가 나와서 이 매물대를 다시 채우고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갭도. 어쨌든 위에서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는 가짜 상승을 막고 순환매 튼실한 상승을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상승은 파동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동. 상승을 위해서 하락의 파동을 거치는 것인데요. 실질적 가치보다 하락했을 때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업 가치가 1000억이야.
근데 뭐 유통수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래.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한 주당 1,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억을 유통수 분에 나누기 해갖고 주식수 나누기 해갖고 한 주당 가치가 1,000원이야. 근데 이 기업의 지금 주가는 500원이야.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까지는 2배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1,000원까지 2배. 이게 일반적인 투자거든요. 실질적 가치보다 하락했을 때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현물 시장에 막혀 있을 때 선물 시장은 비교적 유동적이게 되었어요. 뭔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로 이동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실질적인 이동이 안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을 배달이 안 되고 대면에서만 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왕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치킨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돈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코로나 끝나면 너한테 얼마를 주고 치킨을 먹을게. 그 얼마를 우리는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킨은 현물이라고 하고. 이런 개념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현물과 선물의 방식을 일단 설명을 하는데, 현물은 실제하는 존재,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한 치킨, 뭐 치킨 같지 않지만 치킨이에요. 치킨이라고 가정할 때 선물은 그 치킨의 미래 가치,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외상이라고 치면 쉽겠죠. 나중에 얼마 주고 이거 사 먹을게, 뭐 이런 가치. 일반적으로 이제 시기가 길어질수록 선물은 현물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의 마인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오를 거라는 막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내가 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거. 근데 막 이게 무슨 정보가 있어서 올라, 이게 뭐가 있어서 올라, 그것도 맞는 건데 사실 인간의 기본 심리가 오를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인간의 기본 심리라고 하면 안 되나? 성장하는 국가의 기본 심리. 그것은 사실 물가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덴버껌이 50원이었는데 이제 뭐 껌도 1,000원이나, 뭐 껌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정도 하겠죠? 1,000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릴 때 짜장면이 얼마였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좀 어릴 때 쭈구리였나? 뭐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잘 안 나요. 아니 뭐 내가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나? 뭐 버스비도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든 덴버껌은 가격밖에 기억이 안 나요. 덴버껌이 50원이었는데 뭐 이젠 1,000원이라고 치면은 주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르겠지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생각이 본인들 모르게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본능? 본성? 뭐 어쨌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가 써야 될 화폐를 더 발행을 해야죠.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건이나 기업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지 않아도, 일전에 설명할 때 이제 뭐 덴버껌 공룡껌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희소해져서 막 1,000원이 된 것이 아니고, 짜장면 한 그릇이 뭐 30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희소해져서 뭐 한 그릇에 막 6,000원이 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물건이나 기업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지 않아도 화폐가 발행량이 늘면서
그 화폐가 발행량이 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물가의 상승 원인이다. 주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주가도 그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돈의 수치만 상승을 한 것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주가에 오르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만큼을 벌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돈의 수치가 올랐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주가를 오르는 것을.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선물은 기간이 길수록 현물보다 가치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 경제적인 이유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현물로 내가 뭐 삼성전자에 노트북을 500만원을 산다. 근데 이게 1년 후 그 500만원을 갖다가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해.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를 사.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뭐 500원이었는데 5,000원이 됐어. 그럼 10배가 오른 거죠. 아니면 뭐 저축을 했는데 1년이 됐는데 뭐 이자가 많아 10%야. 그럼 550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 삼성전자의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 500만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 양이 더 많아지면은, 아니면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현물보다 선물의 가격이 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초기에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반등이 나올 시점에 청산을 한 거예요, 외인들이. 그러면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잡으려는데 선물이 현물보다 가치가 하락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선물이 가치가 더 높다고 했죠, 선물이. 이게 일반적. 현물보다. 근데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가치가 하락해 있는 거죠. 실물 경제가 부동자산처럼 묶여버리니까 끝날지 모르는 잠재적인 공포가 확산되어서 미래의 가치도 하락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첫 번째, 그러니까 선물이 더 하락했냐면, 가치가 하락했냐면 이유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대폭으로 줄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기업들은 생산을 해냈는데 이동을 못하고 하니까 소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들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원유 거래를 하면서 용어를 익혔거든요. 예를 두고 이제 콘텐코어 백어데이션이라고 한대요. 설명이 좀 어려우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 증시는 이제 선물 옵션에 외인들의 도박장과 같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것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을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유가라는 것이 실상 이제 선물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유소 가서 돈 받고 주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돈을 내고 주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가라는 거는 현물 석유의 가격이 아니라 선물 석유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 끌고 가서 주유소 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유가니까 나한테 10,000원만 주고 10,000원어치 주유해 주쇼 하면은 그냥 귓방맹이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선물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각설하고, 이 말은 이제 외인들은 현물, 즉 주식시장에서 코로나로 공매도를 했다가 청산 후 반등으로 이제 매수로 포지션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더 싸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 유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싸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더 메리트가 있고, 이는 즉 가치가 더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낮다고 판단이 돼서 현물을 매도를 하고 그걸로 선물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스위칭을 하기도 하고. 막 다들 저에게 계속 외인들이 매도하는데 괜찮냐고. 그 아까 지수 어딨어? 지수 초창기 때부터 이거 아니구나. 지수 반등 초창기 때부터 막 계속 외인 매도한다고 괜찮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저도 약간 쫄리긴 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는 했어요. 뭐 정말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하는 거냐고. 근데 제가 이 정도쯤 왔을 때 영상에도 올렸는데 결국에 동학개미 운동은 성공했고, 개인들은 저거 뭐야, 삼전 오른 거 팔고 이제 막 원유 담았다고. 근데 지금 물렸죠. 저도 물렸고. 어쨌든 원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러고부터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이때 막 초창기에는 심지어 막 제가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무조건 더 빠진다고 그러고, 막 여기쯤인가? 여기 어디쯤 왔을 때 제가 여기쯤인가? 상승할 때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이제 하락 초기라고 막 그러시고, 다른 분들의 영상과 블로그, 인터넷 등을 보시고 V자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실상은 이제 V자가 나왔죠. 이게 뭐 미국의 상승도 있겠지만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매도라고 보고, 그 공매도에 연계된 뭐 선물, 외인, 그리고 작전 세력,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공매도의 제한적 시기는 9월까지고 아마 그 이전에 개별 종목들이 시세를 주고 나면은 세력질이 끝날 거잖아요. 개별 종목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의 하락이 본격화되면은 지수가 출렁이지 않을까. 지금 이런 과매수 구간은 없었거든요. 지금 엄청나죠. 지금 딱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과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이 정도 상승을 했다가 쭉 가라. 아마 지금 코로나만큼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만큼 빠진다고 하면은 정말 미중 전쟁 수준인데 지금 뭐 주도권을 잡긴 해야 되겠지만, 패권 다툼이니까 주도권을 잡긴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 재선 기간인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하락할 것 같진 않고, 600 초반이나 한 650선 요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화되면은 지수의 큰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다음에 뵙겠습니다.